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네 번째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 앞.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특검을 수용하라는 플래카드 앞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입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박 대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경로했는지,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기록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던 8명이 임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을 빼고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의 이 전 장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통신 기록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기록 이첩이 보류된 뒤 회수됐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착수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들의 통신 기록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엔 유재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박정훈 전 단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유 법무관리관은 자신은 수사 기록을 이첩하는 방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지시를 안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작년 8월 한 달 사이에만 수십 차례나 이루어졌던 대통령실과의 통화 내용 등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후문, 해병대 예비역들이 군가 8강모 사나이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들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4차 공판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경북 포항에서 함께 복무한 뒤 헤어졌던 후배는 군사법원으로 찾아와 박 대령을 끌어안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참 아래 대학 후배도 박 대령을 찾아와 최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최수곤 해병과 같은 해병대원이었기에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지 모릅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해병대 출신 변호인은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발발한다면 병사들이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그런 지휘관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보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합니다. 박 대령의 재판에 함께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잘 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그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은 정말 T-익스프레스 타게 될 겁니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때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등 장관 지시를 메모로 남겨 핵심 증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 명예회복!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반응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입니다. 엄중한 국민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죠. 최근 대통령실은 모든 책임을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꼬리자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발표하게 했습니다. 첫째,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해서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 둘째, 검찰단장, 군검사는 즉시 보직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고 국방장관은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의 중립을 지키기 바란다. 넷째, 해병대 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그것은 의도된 동문서답이죠. 그것이 비겁한 모습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질책을 인정하면서 그게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인지는 감춰두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질책이 확정되고 나면 이 기자회견을 또 변명거리를 삼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의 비겁한 대응들이 여기까지 이 사건을 꼬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답의 수준에서는 뭐 벗어나진 않았는데요. 그 중에도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는 대답이었다. 아니, 명확하게 그 무엇을 물었는지 알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모른 척하고 엉뚱한 대답을 한다. 이게 국민들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죠. 모욕에 가까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치졸한 답변에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크게 오판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왜 활동을 중단하셨다가 갑자기 또 활동을 재개하시는지 어떤 개연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총선 이후에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법 거부권과 그 재의결에 따라 가지고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숙지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번에 또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총선 때 심판받았음에도 다시 민생 토론회라는 것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시겠다면은 박수치는 그런 민생 토론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을 다쳤을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군 복무에 보낸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개혁신당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망각하고 또 어디 기분 내면서 지역 공약 발표하고 이런 민생 토론을 할 거라면은 그런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말 다친 분들, 마음을 다친 분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민생 토론회나 민생 행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잘 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그런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다면은 정말 T-익스프레스 타게 될 겁니다. 예. 저는 21대 국회에서 처리 안 된다 해서 이걸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22대 국회는 더 많은 범야권 의석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의장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신속 처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원래 법정 기한인 패스트트랙의 6개월보다 더 짧은 시점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시 표결에 붙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다시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잠시 소나기를 피해간다는 느낌이겠지만은 이것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불벼락이 될 겁니다 아마.